더 강사 인터뷰 네 번째 양재우 착한 양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이제 이 줌으로 인터뷰를 한 지가 벌써 네 번째가 되다 보니 좀 자연스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고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라서 되게 불편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괜찮으세요? 예, 좀 불편하긴 하네요. 어색하긴 하고. 그렇죠. 네. 좀 끝날 때쯤 되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예,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기 소개하고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 유일의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 착한 양 양재우라고 합니다.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라는 거는 경제, 경영, 그다음에 인문을 세 가지를 균형점을 잡아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현재는 재무 쪽, 경제에 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면 나중엔 경영과 인문까지 해서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재무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라든가, 그다음에 재무 컨설팅, 1대1 재무 컨설팅, 그리고 경제, 금융 관련 칼럼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경제가 메인이 되는 거네요. 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강의 대상은 주로 기업 쪽 퇴직을 앞둔, 퇴직 예정자들에 대한 강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재무 설계라든가, 나중에 이제 노후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이제 주로 강의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퇴직도 요즘 빨라지고, 누구나 뭐 인생 2막, 뭐 인생 3막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렇게 그렇죠. 예. 따지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생활 예. 자체가 힘들어진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력,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본주의 살아가는 데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요. 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계속 그 착한 양님 강사님한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좀 예,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예, 게, 너무 진짜 자본이 많은 걸 해결해주고 있는 시대고, 예,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일찍부터 그거를 유용한 정도 알게 되는데, 막상 본인들이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예, 보니 그거를 조절하는 밸런스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 경제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지, 기관에서는 요청을 좀 안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이름을 좀 바꿔서 경제 예, 인문학 내지는 예, 좀 더 예. 경제라는 걸 조금 말랑하게 해서 접근해야지 이 사람들이 그거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교육 커리큘럼에도 경제에 대한 커리큘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리고 대학생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경제 공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공부를 좀 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어느 파트보다 현실과 직접 필요한 분야인 거라서 저는 네, 이거는 꼭 많은 분들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교육자들도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양재호 강사님께서는 작년 한 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제가 2017년까지 이제 회사에서 주로 재무 파트 쪽에서 한 2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음, 1인 기업가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음, 강의를 그렇게 별로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2019년부터는 좀 기회가 닿아서 기업, 대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 그다음에 이제 그 협회라든가 연합회 같은 쪽에서 그런 재무 강의를 조금씩 하게 돼가지고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올해 한 단계 도약을 할 찬스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현재 좀 이런 상태가 맞아요. 되고 있죠. 예, 음, 네. 올해 뭐 코로나 진정되면 예, 또
한 단계 또 다른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 쪽, 강의 쪽 기획하시는 분들이 지금 스마트 애드빌드 정 대표님도 열심히 이제 뛰고 계시지만은 현재 네.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강의가 없다고는 하지만 기획을 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2-3개월 전에는 기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연락이 오는 게 있어서 현재는 뭐 강의를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그런 네. 준비는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시기에 뭔가 좀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네. 강사들마다 이제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양지호 강사님은 지금까지 강의하신 중에 뭐 1:1 컨설팅도 되셨고요. 어떤 네. 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강의에서는 대기업 강의를 갔었는데요. 제가 3시간 재무 강의를 했었는데 3시간 내내 저랑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질 않으시고 계속 그 눈길을 아래쪽에 네.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 봤더니 노트북을 밑에다가 펴 놓으시고 음. 주식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담당자분한테도 여쭤봤더니 유명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아. 그분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주식창만 보시고 그런 아.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그 시간도 아. 아까우신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그분 음.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아. 인해서 주가가 그쵸. 폭락을 맞아, 했잖아요. 맞아. 예. 예. 그렇게 들여다보셨어도 이런 사태에 사실 음.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겠네요. 컨설팅 네. 쪽에서는 또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 올 1월 월이었습니다. 여군이셨고 40대 초반의 여군이셨는데 저랑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고민은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이 음. 너무 많았어요. 예. 음. 그래서 저를 만난 시점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이 2개는 해지됐지만 2개는 해지된 게 아니라 만기가 된 거죠. 만기가 된 것까지 포함해서 총 보험 개수가 19 개였어요. 예. 와, 맞네요. 예. 예. 그래서 음. 내고 있는 보험료만 250만 원. 시어머니가 아. 보험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라고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보험 하는 분들이 많았던 예.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음. 인제 하나씩 하나씩 들은 게 그렇게 많아지기도 했고 또 하나 음. 군인 직업이 군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네네네. 군인들 같은 경우가 인제 그 군인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음. 이제 네. 군인 전역을 하거나 그만두고 음.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데 보험 쪽 일을 많이 하세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 예예.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분을 음. 찾아오는 거죠, 보험을 하다 보면. 음. 이분 같은 경우 예정을 생각해서 또 거절을 음. 못 하고 그렇게 또 가입에 가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보험이 인제 19 개까지 된 거였고요. 그분 네.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근데 음. 보험이 250 이니까 남편분이 있는데 남편분도 군인이세요. 그래서 음. 두 분이 수입을 합치게 되면 세금 빼고 한 600 정도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600 중에 250만 원이니까 뭐 반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음. 그 큰 금액을 다 보험으로 넣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돈도 모으질 못하고 그냥 그렇겠네요. 보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제 고민 때문에 저랑 음. 컨설팅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보험 쪽에 잘 아는 지인이 있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을 통해서 쪼끔 도움을 좀 받기는 했는데요. 그 보험들을 좀 가볍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음. 그분이 네. 굉장히 좋아하신 그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진짜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정리를 해 주니까 동영상을 이제 이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달라서 컨설팅을 원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강의보다. 예.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예. 저한테 연락 오면 연결을 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제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네. 그분한테 도움이 되셨을 텐데,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떨 때 제일 만족스러운지 궁금합니다. 어 그거 같아요. 방금 이제 보험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 컨설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무언가 한 가지라도 남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이 좋고 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강의를 통해서는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1:1 컨설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경제 음. 그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드러내고 좀 민낯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음. 반해서 강의는 아무래도 뭐 체험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음.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럴 때는 조용히 저한테 오셔 가지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아 그분이 정말 이게 도움이 됐다.'라고 인제 하실 때는 저한테 큰 보람이 되죠. 예. 네. 맞아요. 강의 중에는 대중강연이다 보니까 보편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음. 근데 강의 끝나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강사한테 와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을 쭉 예. 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예예. 아 강사들은 좀 다 비슷한 지점에서 만족도 느끼고 또 뭐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전에 대답해 주신 거랑 좀 이어가는 질문 같은데 수강생들한테 경제니까 특히나 더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네. 강의에서 '이거 한 가지만은 꼭 남겼으면 좋겠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 경제 강의를 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키워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제 음. 최경자라는 겁니다. 이제 줄임말인데요.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의 음. 줄임말인데 사람들은 경제 공부를 한다라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아서 음.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보통 이런 네네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그런 부분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자본주의의 인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봤을 때도 그 파이의 한계는 있는 거고요. 그 파이를 나눠 가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맞아요. 나머지를 가지고서 일반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경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내 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 음. 그다음에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 어느 음. 정도의 돈이 경제적 부분이 갖춰지게 된다면은 나는 더 이상 돈이 목표가 아니라 음.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네. 그렇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 그 음. 기준을 음음. 나만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음. 기준을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그게 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강의나 아니면 칼럼도 마찬가지고요. 음. 최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역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한 예. 달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금액, 돈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예 최대한 그렇죠. 줄이고 줄여도 요거만큼은 이 금액 이상은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예. 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라서 어떤 사람은 다르죠. 그게 1 0 예. 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맞습니다. 예예. 그 맞춤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예. 정하고 나면 그 예. 외의 거에 대한 걸로 뭐 저축이 됐든 뭐 재테크가 됐든 그걸 가지고 여유 생활을 하든 뭐 취미 생활을 하든 그건 그 네. 차후에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것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거든요. 행복을 어떤 뭐 공식으로 나눈다면 결국은 소유를 많이 같아요. 하는 것이 더 행복해진다라는 건 아니고 반대로 됩니다. 소유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 줄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어떻게 보면 행복의 크기는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하지만 경제 공부의 최종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문화가하고 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음 수양까지 돼야 최경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인문적 소양이라든가 인문학에 대한 공부까지 덧붙여 질 때 우리 삶은 보다 더
의미 있고 풍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질적인 욕구, 물욕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걸 그렇죠.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욕은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오히려 예, 그럼요. 그걸 채우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그런 네. 인문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가치를 두게 되면 물질적인 거를 조금 더 줄여도 그렇게 네.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최경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경자가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경제적 문제, 돈 때문에 내 삶 자체가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최경자를 갖추는 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예. 인터뷰라는 좀 짧은 한계가 아무래도 있어서 예, 예, 그렇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강의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벌써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앞으로의 계획과 그다음에 인터뷰 중에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초보를 거의 끝내놨는데요. 그 네, 경제 공부 잘하는 습관이라는 가제입니다. 그 책을 네, 한 출판사하고 작년에 계약을 해서 거의 이번에 초보를 맞춰놨고요. 아마 네, 올 빠르면 하반기 한 7월, 음, 8월 뭐 그 정도 아니면 9월, 10월 이 정도 된 책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순수하게 경제 공부에 관련된 음, 책입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음, 습관을 들여서 하게 되면 보다 좀 쉽게 아, 할 수 네네,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좀 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아, 그래서 경제 공부를 보다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음, 프로그램을 하는데 타겟층은 일단은 대학생하고요. 아, 사회초년생 위주로 하려고 아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음, 그런 층을 대상으로 그런 음,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서 그 음, 젊은 친구들이 경제 공부를 통해서 네,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음, 그 에코라이브라는 이제 경제 경영 인문의 균형점을 찾는 프로그램 계속 음, 진행하고 있고 에코 독서방도 뭐 독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네, 전 뭐 강의도 그렇지만은 제가 음, 지금 1인 기업 3년 차인데 네,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일은 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네, 말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 음, 꾸준하게 계속 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보다 네,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음, 그다음에 좀 평범한 사람들한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음,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이 네.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조회수가 많은 저희 채널은 아니지만 네, 자막으로 제가 다 이렇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처음 해보는 화상 인터뷰라 낯설고 좀 우왕좌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네요. 네, 다음에는 그 책 나오는 걸로 다시 네, 한번 이렇게 책 저자로서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하면 오늘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죠. 예, 네. 오늘 스마트 에듀빌더 강사 인터뷰 네 번째 양재우 착한이양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